네, 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네, 1번. 네. 자, 우선 그 다항식 fx를 누구로 나눈 나머지냐라고 돼 있냐면, 애들 진짜 못하는 유형이죠. 네, 반드시 한 번 더 복습하라고 넣어놓은 건데, 2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와 있기를 x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건 누구를 구해야 되냐면, 사실상 이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한 줄이면 끝나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로 나눈 뭐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3차니까 나머지가 2차 이하겠죠. 네, 2차 이하가 될 겁니다. 자, 근데 그 첫 번째 식에서 보시면은요, 2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좀 똑같이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 2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그 8x 제곱 있죠. 네, 이거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암산으로 되실 텐데, 요 녀석을 누구로 나누면 된다? 2x 가로쳐 묶고, 자, 요렇게 나눴을 때 생기는 나머지가 얼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13x 빼기 4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잡지 말고, 자, 몫은 똑같은 2차니까 네, 요렇게 몫만 a라고 좀 써주고, 네, 나머지를 누구라고 써주시면 된다? 네, 13x 빼기 4다. 사실상 이제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x 빼기 1의 전체 제곱으로 나눈 거. 미지수가 네, 한 개만 남고 다 사라지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게 뭘 구하는 거냐면, 두 번째 조건을 잘 보세요. 누구 이용해야 될까요? 네, 요것 때문이죠. 자, f-2를 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 f-2는요, 두 번째에다가 식 세운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보시면 바로 나오시죠. 그래서 f-2가 계산을 갖다가 해보시면, 네, 45죠? 네, 4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요 조건 가지고 요 a를 찾아주시기만 하면 끝나요. 네.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찾아서 요 a가 3이라는 걸 찾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찾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네, 간단하게, 네, 푸실 수가 있겠더라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아주 간단했고요. 자,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네. 약간 묶어 나누기 느낌으로 제가 하려고 하다가, 네, 숫자가 있길래, 숫자로 되어 있는 형태가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 치환을 해서 푸는 거는 똑같아요. 뭐 당연히 7을 x로 치환을 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치환을 했는데, 근데 7이 x인데 여기다 뭐 1 같은 거 어떻게 집어넣냐 이제 가끔 물어본 친구도 있는데, 어차피 요 상황에서 간접해서 이 식을 갖다가 구한 상태에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 문제랑은 상관없겠지만, 문자로 치환을 한 다음에 형태는 똑같기 때문에, 네, 상관없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문제가, 네, 요렇게 주어져 있는 거랑 같기 때문에,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얘를 누구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봤냐면, x4승, x3승, 네, x제곱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자, 이거 뭐 방법이 여러 개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요거를 만족해주는 뭐 4개근을 직접 집어넣고 이제 푸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4개, 나머지가 3차 이하인데 4개가 이제 된다는 것은 항등식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풀이가 될 거고요. 저는 묶어 나누기라고 해서 얘의 대빵이 x 5승 빼기 1인데, 자,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랑이 지금 나눠 떨어지는 경우인데 얘를 품고 있는 녀석이에요. 근데 이제 요 놈은 여기 있는 것들을 잘 보시면 이건 이렇게 바뀔 수 있죠. x 40승 빼기 1. 요 놈은요, 네, x 30승 빼기 1. 전부 다 바꿀 수가 있으니까 1111 4개를 넣게 되면은, 자, 나머지가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얘로 얘네들이 전부 다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얘랑도 나눠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는 그냥 5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더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나온 이 숫자가요. 자, 이때 나온 숫자가 그 숫자가 7이 넘어가 버리게 되면 다시 한번 꼭 더 나눠 주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저 같으면 이거 한 8개 내놓고요. 8개 정도 내놓고 그럼 이제 나머지가 이제 뭐 8 이렇게 될 건데 실제로는 이제 8이 아니라 7을 갖다가 한번 더 나눠 주셔서 1이라고 쓰셔야 된다. 이렇게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요. 자, 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요 유형도 제가 한번 싹 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나오는 게 모든 개수의 총합이라던가 뭐 짝수 번째 합, 홀수 번째 합 요런 것들 이제 자주 물어보죠. 자, 고개들이 좀 잘 되니까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뭐 짝수 번째 합인데 상수항 부분을 교묘하게 없애놔요. 그럼 상수항 부분만 따로 구해서 또 빼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것도 이제 잘하니까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i를 집어넣거나 오메가를 집어넣고 푸는 계열이에요. 지금 이 3번 문제 정도면 아마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우선은 이제 뭐 주어져 있는 준식이를 불러보면, 자, 야가 얼마가 되냐면은 2020등입니다. 네. 그리고, 자, 개수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여기는 개수가 A1이고, X의 4040승이 이제 A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요렇게 문제를 갖다가 조금 함정을 갖다가 심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네, 3000, 4000, 네, 39승 이렇게 갑니다. 얘랑 얘랑의 합이 4001로 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이 A의 4041입니다. 자, 물어보고 있는 게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A1 빼기 A3 이렇게 갑니다. 자, 보세요. 그 짝수 번째든 홀수 번째인데 뿔마로 가는 계열이면 i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i를 집어넣게 되면 요거는 개수가 약 1 되고요. 여기는 1 되고요. 여기 i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i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거는 또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홀수 번째 요렇게 가게 되면 요 놈에서는 A1 빼기 A3 자 요렇게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나오는 놈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A1 빼기 A3 A5 요렇게 가고 너 I로 묶이는 녀석들이 또 좀 있어요. 네, I로 묶이는 녀석들이 좀 쭈르륵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여기다 I를 집어넣게 되면 요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I 2020등이니까 뭐 1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허수부를 물어봤으면 당연히 0이고요. 지금 이제 실수부를 물어봤기 때문에 요 놈의 계산은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를 집어넣는 문제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개수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A0, A1X A2X 제곱 요게 가잖아요. 그럼 이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오메가라는 거는 X3승이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A0 더하기 A1 오메가 그리고 이건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오메가 제곱인데 요 오메가 제곱은 얼마로 바꾸면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분리를 해줘야 되는 게 두 개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간다는 소리예요. A0 빼기 A2 요게 실수 부분 나가는 거고요. 허수 부분 나가는 거는 A1 빼기 A2 요렇게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뭐 A, B 이렇게 잡아가지고 네. 자 이런 식으로 가서 이게 0이다 이게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푼다든가 여기가 값이 0이라면 0이 아니라면 이제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을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허수 부분이 0으로 많이 등장을 갖다가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오메가를 집어넣고 푸는 문제 유형도 있더라라는 거야. 문제는 뭐 만들려고 하면은 뭐 일도 아니니까요. 만들기는 되게 간단하게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번 문제는 제가 낸 이유가 있어요. 네. 자, 문제 되게 간단하죠? 자, 이건 뭐 물어봅니다. 자, 야,
조건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 부호가. 이러면 애들이 거의 100에 100은 이렇게 얘기할걸요? 둘 다 음이요. 밑에 거는 분모가 음이고요. 분자가 양이요. 네, 틀렸죠?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요렇게 나옵니다. 영이 아닌 실수라는 말이 있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 같은 경우도요.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학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쁘게 내냐 하면 이렇게 이걸 만족해주기 위한 조건을 찾으라고 해요. 당연히 공부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뭐 동시에 이게 만족해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것들을 갖다가 빼먹어서 많이 틀린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정리할까요? 자,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는 거죠? 네, 첫 번째 A가 음이고 동시에 B가 0이거나 B가 0이면 이유불문하고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에서는 요런 거 때문에 이제 함정을 심어 놓고 애들이 이제 많이 이제 틀리라고 내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거는 이제 부호 변동이 없잖아요. 오늘도 학생이 물어보던데 자꾸 헷갈린대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모든 이런 거 외우기 힘들거나 풀기 힘든 거 같은 경우 있으면 그냥 음수인 경우 있잖아. 음수인 경우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양수로 만들어서 i로 빼서 써. 자,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이거 계산은 할 수 있잖아. i 계산은 따로 해주고. 자,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문제가 있잖아요. 왜? 애들이 이게 되게 많이 헷갈려요. 막 이런 것들이 막 있고 막 이렇게 막 등등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그냥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야, 이거 네가 계산할 수 있지. 요거 네가 계산할 수 있지. 차라리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래야지 안 틀려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4번은 뭐 이 정도 배경 지식은 이제 아실 테니까 네, 바로 한번 가보면 될 것 같은데 뭐 가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가조건에서 되는 거는 둘 다 음이어야 하는데 0도 된다.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는 x가 음인데 x 플러스 5는 0 이상이다. 자, 요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만족해주는 것들을 갖다가 구하는 건데 마이너스 3부분에 등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많이 틀려요. 그래서 가조건을 보면은 x가 마이너스 3 또는 자, 얼마죠? 네, x가 4면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다 된다예요. 네. 그리고 자, 이건 이유불문하고 다 된다예요. 가조건이 지금 만족해 주는 거는. 그리고 이제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라고 할까요?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x 빼기 4가 0보다 작다. 동시에 만족을 해줘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 이거는 무조건 되고요. 요건 동시에 만족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에서 4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이유불문하고 다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등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나조건과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나조건도 그냥 바로 가볼게요. 네, x가 음이죠. 네. 그리고 마이너스 5보다 이상입니다. 요거랑 요거랑 이제 동시에 만족해 주는 거니까 마3부터 0 미만까지 4개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5번. 네. 자, 문제가 이제 슬슬 좀 어려워져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너무 쉬워요. 네. 자, 5번 한번 가볼게요. 5번은, 이걸 왜 냈을까요? 아, 네. 이게 처음 등장한 게 옛날에 올림푸스죠. 네, 뭐 올림푸스 문제고 그 전에 뭐 더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올림푸스에서 주구장창 애들이 질문을 받았던 문제로 기억합니다. 그 주어져 있는 25라고 되어 있는 조건이 이게 잘 안 보이나 봐요.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별거 아닌데 그죠? 네,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어떤 복소수의 의미로 보게 되면 이 복소수 알파와 알파 바예요. 그러면 알파와 알파 바를 곱하게 되면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이 되는 건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Z하고 W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수부의 제곱과 네, 실수부의 제곱이죠. 네, 실수했네요. 네,
그 다음에 허수부의 제곱이 25 되는 거다. 이렇게 좀 뽑아주시면은 뭐 금방식은 간단하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 정수의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요게 케이스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자, 실제로 얘가 지금 25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얘가 하나가 9, 얘가 16이 되거나, 9, 3하고 4라고 할게요. 요 안에 게 3이고 요게 4가 되거나 4, 3이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W 곱하기 W 바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 실두부의 제곱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가장 최소로 나올 수 있게끔 해달라. 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해보시면은 이제 얘가 뭐 2, 1, 그리고 얘가 이제 4가 돼야 되니까 뭐 3, 2라던가. 맞죠? 네. 자, 요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합이 3이고 이게, 죄송합니다. 3, 1이겠네요. 네. 요런 식으로, 네. 만들어줘야 돼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잡아달라.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우선은 얘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자, 지금 Z랑 Z바의 Z랑 Z바의 곱이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시 이것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A하고 B는 고정이네요. 그러니까 1, 2가 되거나 2, 1이 되거나 이렇게 고정이네요. 네. 여기도 1, 2가 되거나 2, 1이 되거나 고정입니다. 남은 것들 좀 떠주시면은 뭐 금방 되는 거니까. 네. 2고 1이고 2고 3이고 네. 이렇게 됩니다. 뭐 3이고 I고 자, 여기는 2고요. 네, 여기는 2가 되겠습니다. 뭐 제곱의 합이 가장 최소가 되는 건 요거 제곱 한 게 가장 최소가 되겠습니다. 자, 얼마 안 걸리죠? 네, 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6번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떤 팁도 좀 드리고, 네,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도 해드리고, 또 서술형에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도 좀 드리고요. 자,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가볼게요. 그 x에 관한 방정식이 허근을 갖도록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고, 자, 요거는 뭐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쓰면 나오는 거니까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이 허근의 세제곱이 실수가 된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는 어떤 허근 알파라고 둘게요. 요거의 세제곱이 얼마라는 거냐면 실수가 되니까 켤레복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같다가 됩니다. 근데 이 알파는 이제 허근이기 때문에 넘겨서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네. 정석적인 풀이에요. 서술형 풀이. 그러면 얘가 0이 아니죠? 허근이니까 날려버릴 수 있고 얘가 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푸실 수 있어요. 요 놈이 근과 개수와의 관계. 자, 얘의 근이 허근 알파기 때문에 실개수기 때문에 나머지는 알파 바를 근으로 가지고요. 알파 더하기 알파 바의 합은 2 곱하기 a 플러스 1. 그리고 알파 바의 곱은 1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뭐 간단하게 알파 더하기 알파 바의 전체 제곱, 네. 그 다음에 빼기 알파 바, 네. 이게 0이다. 자, 요렇게 푸셔도 되고요. 네. 자, 두 번째 풀이는 이제 약간 암기 팁인데 시험이다 보니까 어떤 놈이 3승한 게 실수가 되잖아요. 근데 그 실수를 어떤 실수의 3승이라고 둬볼게요.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요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역시 같은 이유로 얘가 0이 아니니까 자,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야의 제곱이 얘가 될 수밖에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바로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세제곱이 실수가 되면 네. 요 놈의 제곱한 놈이 얘랑 같다라고 놓고 푸시면 뭐 바로 네, 풀리겠습니다. 네. 객관식에서 풀 수 있는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역시 마찬가지죠. 네, 7번 못 푸는 학생들도 별로 없어요. 네, 나중에 되면 이건 못 푸는 학생들도 별로 없어요. K 값에 관계없이 접한다. 판별식 D가 0셀이고, 그 다음에 K가 나 내린 차수는 정리한 다음에 빵빵, 으악. 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많이 풀립니다. 네. 자, 얘가 대부분이 이렇게 많이 풀린다고 했지, 무조건 다 풀리는 건 아니에요. 네.
자, 요게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얘가 k 값에 관계없이 접하는 접선이 이렇게 존재하겠다라는. 근데 얘가 이제 꼭지점을 갖다가 타고 움직이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3k, K라서요. 네. 자, 요렇게 네. 자, 꼭지점의 자체의 방정식이 x 더하기 3y는 0이에요. 네, 꼭지점의 자체의 방정식이 3k, K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요렇게 타고 움직이다 보면 접하는 접선도 얘의 기울기랑 뭐 평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뭐 청긴도설에 나와 있죠. 수상하게 청긴도설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니더라도. 그럼 얘 기울기만 맞추면 되니까 기울기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얘가 지금 주어져 있는 직선이 이게 아니라 뭐 주어져 있었네요. 뭐 시킨 대로 해야지 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은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야 되니까 뭐 A는 뭐 금방 나오겠네요. 네, A는 금방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임의의 K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네, K에다가 빵 집어 넣어주는 댄스. 그럼 X제곱이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X 그 다음에 넘기면 마비죠. 네. 마비 올 뻔했네요. 네, 자, B는 얼마죠? 네, B는 마이너스 36분의 1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요. 네, 절반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네.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까지가 난이도가 2짜리입니다. 네, 자, 8번. 네. 생각보다 계산을 많이 요구하는 문제로 알고 있어요. 학생들이. 네. 요 방법 없어요. 뭐, 저 딱히 뭐 좋은 방법은 없는데, 그나마 애들처럼 계산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푸는 방법만 얘기하고, 메인으로 가도록 할게요. 네. 자, 요게 이제 이차 함수가 생겨 먹었는데, 예, 여기가 이제 요렇게 지나갑니다. y는 2x 플러스 k예요. 네. 그림이 조금 잘못됐는데, 네, 기분 탓입니다. 네. 네. 자, 여기가 좀 더 크게 나와 있는데, 뭐, 큰 상관은 없죠. 여기가 더 크게 나와 있는데, 요거 넓이의 합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을 때, 네, 넓이의 합이,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 2차 함수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y는 뭐 1 빼기 x제곱.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네. 같다라고 놓으면 뭐 교점의 좌표가 나올 거고 그게 알파 베타라고 둘 수는 있을 테니까 넘길게요. 네. 뭐 간단하게 식도 뭐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얘 두개근이 여기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요 놈의 두개근이 알파 베타가 요 놈이 된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인데 보통 이제 나오는 변형 문제들이 다 그래요. 네, 기울기가 2잖아요. 뭐 기울기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요거 1이고 요거 2니까 네. 요건 1K, 요걸 A라고 하면 요게 2A거든요. 그럼 요거는 이제 요 길이의 제곱이 얘의 넓이고 얘도 요 길이의 제곱이 얘의 넓이입니다. 자, 왜냐면은 A 곱하기 2A 곱하기 2분의 1이니까요. 네. 그래서 길이만 좀 신경 써 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뭐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K가 너무 자명한 상태라서 자, 구하고자 하는 넓이 2는 네. 베타에서 요거 뺀 거. 그리고 여기에서 요거 뺀 건데 마이너스니까 전부 다 그냥 플러스라고 바꿀게요. 네, 요렇게 씩 세운 다음에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하고 베타를 K로 바꿔주시면 뭐 K는 끝납니다. 자, 마지막에 K는 근의 공식에 집어넣고 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K가 두 개가 나오지 않아요. 요렇게 얘기하실 건데 제가 이제 뭐 얘기는 안 했지만 네, 뭐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겠죠. 네, 서술형이라면 언급을 좀 해줘야 나중에 제낄 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네, 쉬운 문제였고요. 자, 조금 난이도 업된 걸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문제 많이 나왔죠, 이 문제? 네, 지금 톡방에서만 올해만 제가 한 10번 정도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부러 없는 문제 찾아서 네, 이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전에 안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좀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 네, 기존에
안 나왔던 것도 똑같이 적용을 갖다가 할 수 있냐. 뭐 사실 풀이가 이제 그 제가 원하는 풀이로 바꿔놨기 때문에 뭐 설명은 이제 딱히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자, 임의의 어떤 두 다항식 fx, gx가 아니라 어떤 다항식 fx, gx가 주어져 있는데 얘가 항상 성립하는 다항식 fx, gx래요. gx, 이거 만족해주는 gx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고, 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gx에 대해서, 네, f1의 값을 물어봅니다. 와, 통일 뻔했죠? 네, gx에 대해서, 네, f1의 값을 물어봅니다. 이게 뭐죠? 네, 자, 자, 하여튼 뭐, 여기서 뭐 f1의 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뭐 다 나오는 거니까 gx 구하면 되는 문제는 뭐 동일합니다. 네, 사실상.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gx를 내가 구해야 하는 거니까 얘를요, 요거로 묶어치기를 한번 할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해야 묶이냐면은 여기다가 몇 배를 해주시면 되죠? 네. 마이너스 8배의 8x gx를 해주시면 여기가 빼기로 바뀌죠. 4였으니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했고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가 되냐면은 8x의 gx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역시 요거로 한번 나눌 건데, 네, x로 묶어내면 x제곱 더하기 빼기 4x 그리고 더하기 4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뭐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또 처리를 할게요. 네, 그리고 남는 찌끄러기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남죠? 지금 더하기 4 했으니까 뭐 간단하게 남는 게 그냥 8x가 남나요? 네, x로 묶었으니까 빼기 4니까 더하기 4 해줘야지. 원상복구 빼기 8 해주시면 되겠죠? 네, 요렇게 하면은 생기는 4x랑 마이너스 8x가 만나면은 이제 마이너스 4x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결국은 이제 요거로 묶인다는 소리예요. 요식 자체가. 네. x 빼기 2로 묶여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건 x 빼기 2의 제곱에 어떠한 식이 있어요. 네, 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요거를 보시면은 뭐로 묶인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까? 네. gx 빼기 1로 묶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어차피 여기 fx, gx가 막 나와 있으니까 fx가 뭐가 되든 간에 gx가 뭐가 되든 간에 fx에서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요식과 요식이 같아야 되는데 확실한 거는 얘 인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얘가. 얘는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얘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소리가 되겠죠. 두 개를 갖고 있으려고 하다 보니 gx가 상수면 1도 가능할지 몰라요. 얘가 1이면 0 돼버리고 남은 게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차피 gx가 뭐라고 돼 있죠? 네. gx가 차수가 1 이상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1차는 안 돼요. 1차면 얘를 제곱을 갖다가 인수로 가질 수가 없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가 2차가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얘가 누구면 되겠다? x-2의 제곱이면 되겠고 최고시한 개수는 1이다. 요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숫자 보고 최고시한 개수 같이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게 집어넣으면 나머지 fx가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해놓고 gx는 간단하게 구했잖아요. gx 바로 그냥 뭐죠? 네. x-2의 제곱 더하기 1이거든요. 네. 집어넣고 fx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뭐 뒤에 문제도 나옵니다만 어차피 물어보고 있는 게 f1의 값이기 때문에 네, 1을 집어넣고 빠르게 f1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10번이요, 좀 많이 틀리셨어요. 네. 쭉 봤는데, 네. 조금 헷갈리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개수는 다 맞는데, 거의 다 맞으시는데, 좀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네. 원래 2학년 문제를 1학년 문제로 좀 가져오는 문제 계열이 조금 애들한테 안 풀려봐서 나오면 좀 당황하는 계열인데요.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런 학교들이 몇 개 학교가 있어요.
이것도 원래 문제는 네, 고1이 아니라 그 윗에서 뭐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선 10번의 가조건을 보면은 이건 어렵지 않아요. 여기 차도 찾으라는 소리잖아요. 네, 10번은 3차가 된다라는 건 다 찾으셨을 거고요. 나조건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fx제곱과 fx는 모두 x 빼기 2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x 빼기 2하고 네, x 빼기 4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거는 나 모르어예요.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요. 자, 요렇게 될 구조밖에 안 된다. 자, 근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k는 마이너스 2가 아닌데, 자, 뭐라고 되어 있죠? fk제곱과 fk, k가, 마이너스 k가 모두 다 위아더 0이 된다. 를 만족해주는 k 값을 좀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마이너스 k를 기준으로 갈 건데, 얘가 우선 0이 되어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k가 될 수 있는 후보가 있잖아요. 1번. 마이너스 k가 2인 경우. 안 돼요. 여기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자, 2번. 마이너스 k가 4가 되는 경우. 네, 요게 이제 4가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k제곱은 16이 되니까 p가 16이 되면서 네, 만족합니다. 네, 3번. 마이너스 k가 p가 되는 경우인데, 네, 이때는 k제곱이, 자, k제곱이 2가 되면 무리수니까 안 돼요. 이거 지우면 안 되지. 4가 되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자, 누구죠? 네. 4가 되면은 k가 뿔마 2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k 2 등장 두둥. 자, 요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요 놈이 누가 되는 거냐면은 p가 되는 계열인데, 근데 k 제곱이 p가 되는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k다 이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k가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두 개가 되겠다 이 뜻입니다. 네, 그래서 만족해주는 k가 마이너스 4고요. 4 아닙니다. 네, 2고요.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나온다. 요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서 많이 본 문제 유형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많이 본 문제 유형일 것 같은데, 저희가 애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가르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네, 막상 이 10번 문제가 그렇게 잘 안 되나 봐요. 11번 문제가요. 네. 깔끔하게 한 두 줄로 딱딱딱 풀어버리고 싶은데, 네, 그게 잘 안 됩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네. 자, 문제를 좀 한번 읽고 쓰시는 게 좋겠죠? 네. 자,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px가 누구로 나누었을 때요? 네. x제곱 빼기 4로 나누었을 때, 네, 목돈 qx.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다 라고 되어 있냐면, 나머지가 뭐 나와 있어요. 네. 조금 더 넓게 좀 떠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qx예요. 이거 왜 안 썼냐면, 뒤에 qx에 대한 정보가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qx를 뭐 나누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를 미리 한번 쭉 읽어보고, 네, 안 썼습니다. 다시 얘를 누구로 나눈 거, 뭐 말 나온 집에 먼저 쓰죠. 네. 이 qx를 얘로 나눴대요. 목수는 q1x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나머지가 rx 요렇게 갑니다. 되셨죠? 네, 자, 요거 네, rx 계열을 구하는 거거든요. k하고요. 자, 근데 주어져 있는 정보가 또 있어요. 누가 주어져 있냐? x 4승 빼기 3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뭐 몫을 q2x라고 할까요? 네. 요 나머지가 몇 차냐면 3차래요. 네. 자, 문제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제가 오늘 좀 커서 네, 화면 조절이 좀 안 돼서 네, 문제가 좀 가리나요? 네. 자, 제가 여기 좀 나와서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문제는 간단해요. 여기서 이제 뭐 구하는 거냐면은 k 값 구하여라. 그리고 이제 rx 구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요.
RX가 아니라 R5 구하면 됩니다. RX 구하여라랑 R5 구하라는 천지 삐까리 차이인 게 R5는 토자 집어넣으면 되지만 RX는 식을 다 구해줘야 되거든요. 네. 자,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K를 갖다가 찾는 데는 크게 고민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우선은 K를 찾으려면 요 놈들을 다 없애줘야 되는 거니까 2 아니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도 없애줘야 되니까 공통적으로 없애야 하는 새끼를 찾아야 돼요. 여기 뿔마 2잖아요. 그럼 뿔마 2 중에서 0 되는 걸 갖다가 먼저 확인을 갖다가 해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2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누가 이제 0이 되냐를 확인을 할 건데 2 집어넣게 되면 16에 마이너스 12에 6 더하기 2니까 안 맞죠. 네, 마이너스 2로 집어넣어 주시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거꾸로 이런 말이기도 한 거예요. 얘가 다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자, 계속 맞춰서 떠주시면 3차가 빵이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2x. 네, 그리고 제곱에 그 다음에 네, x 플러스 1 요렇게 될 겁니다. 네, 요 놈이랑 같죠. 네, 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푸는 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k를 구한다예요. 자, 마이너스 2 집어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고 k를 구해주시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k가 6 나왔다고 칠게요. 네, 6인지 마이너스 6인지 가물가물한데 아마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에서 이제 k가 제가 6이라는 걸 찾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6이라는 걸 찾았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RX를 구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1번 문제에서요. 아까 1번 문제에서 조금 설명을 갖다가 해드렸는데, 어떤 묶은 걸로, 묶은 거로 이제 묶어버려서 이제 나머지 구하는 거, 식 세우는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게 보자마자 요 놈하고 요 놈으로 뭔가 공통적으로 묶여야 된다라는 사항을 인지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얘로 묶어냈을 때 생기는 찐따 녀석이 요거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셔도 돼요. 요 놈까지 같이 넣게 돼도 여기에서 이제 요 놈으로 이제 묶여버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요거로 다 묶이는 식이에요. 두 개 다 식이. 그러면은 얘랑을 전개한 거와 요 녀석이 결국 묶어냈으니까 요 녀석과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건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게 요거라라고 하게 되면 아마 오답이 나올 거예요. 이유는 나눈 나머지가 요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덜 나눠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RX가 지금 현재 3차니까 2차 이하니까 4차가 돼버리거든요. 4차 이하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4차 이하가 돼버리는데 이쪽은 3차니까 차도가 맞지가 않죠. 맥스 이제 2차가 될 거니까.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메인은 x제곱 빼기 4 그리고 rx 그리고 아까 3x 더하기 k가 6이라고 구했던 이 녀석이 요 녀석이다가 아니라 자, 누구로 되는 거? 얘로 한 번 더 나눌게요. 목순 0일 수도 있고 숫자예요. 왜냐하면 4차니까. 목순 0이거나 숫자일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묶어냈을 때 생기는 그 나머지가 누구다? 네, x3승 더하기 3x 빼기 4x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됐죠? 네. 자, 그래서 요거로 묶어냈을 때 생기는 나머지가 요거다. 그럼 얘도 나머지는 됐고 이거가 요거다. 요 A가 좀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요번에 그 대원해고 프린트 문제 보니까 요거 변형 문제가 있더라고요. 요거 대원해고 요번에 나올 가능성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두고 봅시다.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자, 이제 뭐 A만 구하면은 솔직히 R5 구하는 거는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A를 구하는 방법은 역시 눈치채셨겠지만
얘가 0이 되는 방향으로 2를 집어넣게 되면 얘는 0이 되고 얘는 0이 되지 않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0이 되니까요. 그래서 2를 집어넣고 구한다예요. 자, 여기서 세 번째 x가 2 집어넣고 a를 구해서 네. 자, R5를 구해 주시면 끝. 자, 요렇게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뭐 계산은 이 정도 계산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사실 문제였던 거고요. 네. 자, 제가 많이 생략했는데 계산하는 단계는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만 생략했습니다. 네, 설명은 해드렸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네, 제가 숫자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너무 290인 것만 하다 보니까 문제를 외울 지경이라 네, 만들어 봤습니다. 대충. 네, 만들기 쉽죠? 뭐 260이 아니라 100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자, 문제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네, 12번 문제 변형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건 뭐 숫자만 변형하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1차식 x 빼기 a를 인수로 가지는 다항식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px가 보기차식이거든요. 근데 x 빼기 a를 인수로 가지니까 보기차식이니까 마이너스 a도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라서 이미 누구는 확정이다. 얘를 근으로 가지는 건 확정이다. 근데 이제 남은 찐따 녀석이 누구냐면 보기차식이니까 네, 상수항은 1차항은 없을 거고요. 나머지 부분을 갖다가 상수항 부분 맞춰가지고 써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그 두 개 근의 합이 290이죠. x제곱을 t로 보면은 260이죠. x제곱을 t로 보면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차관을 해서 얘를 260 빼기 a제곱 요렇게 한번 보겠다. 뭐 요 소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 두 개 곱한 게 b가 되겠죠. 네. 자, 근데 얘가 세 개의 다항식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미 두 개가 되는 상황이라서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면 안 돼요. 정수계수로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a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1, 4 요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디가 찾아야 될지 조금 이따 보여줄게요. 근데 합이 260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259, 얘는 256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 보면 얘는 x 빼기 x 플러스 2에다가 얘까지 하게 되면은 x가 뿔마 16으로 인수분해가 돼버려서 네, 4개의 1차식 곱 형태로 인수분해가 돼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놈들이 안 되는 놈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결국은 여기 있는 요 녀석은 양수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이제 b가 양수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a는 이 제곱은 260을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네, 16의 제곱이 256, 17의 제곱이 289니까 네, 16의 제곱, 그러니까 256까지 가겠습니다. 네, 16의 제곱, 여기 4까지. 그러면 1의 제곱에서 16제곱이니까 16개 중에서 네, 안 되는 것만 빼주시면 되는데 어떤 걸 빼주면 되냐면 얘도 제곱수 되는 걸 찾으시면 돼요. 여기 4하고 256이고 찾는 거 어떻게 찾으냐면은 쭉 다 쓰셔도 되고요. 뭐 1, 4,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제 빼는 거죠. 네, 1, 4, 9면 아니야.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또 나오냐를 갖다가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뭐 제곱 더하기 뭐 제곱이 260이 되는 거. 요거 한 개만 뭐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뭐가 되죠? 11의 제곱이 121이고 260이니까 139 나오나요? 139네요. 네. 11의 제곱하고 요건 안 되네요. 또 뭐가 될까요? 이게 64? 64하고 196.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14의 제곱이고 8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렇게 하나, 두 개 찾으시면 뭐 뒤바뀌어 있는 경우도 나오게 되니까 무조건 4개, 짝수 개가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12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답은 그래서 12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네.
자, 다음 거 한번 가볼까요? 네, 자, 13번 한번 가볼게요. 네. 솔직히 그 문제를 갖다가 조금 이제 변형이 되어 있는 걸 뽑다가 너무 쉬운 걸 뽑은 것 같아요. 네, 13번 문제는요. 네. 그래도 상상을 초월하게 애들이 복소수를 못하니까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자연수 n에 대해서 네, fn이 네. 요거 뭐 올해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뭐 단대국어는 복소수가 안 들어가니까 됐다고 쳐도 뭐 이대국어라던가 뭐 그 올림픽도 고난도가 네, 부교조인 학교들이잖아요. 네. 많이 내시지 않을까 네, 뭐 싶습니다. 네. 원래 문제가 뭐였는지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네,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 fn이 n이 되도록 하는 걸 찾으래요. 근데 이게, 얘가 주기성을 가지는 녀석이고, 얘도 주기성을 가지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n이 1인 경우에는 얘가 i 나오고, 2면 여기까지 나오죠. 3이면 여기까지 나오고, 4면은 4개까지 나옵니다. 0입니다. 자, 5면은 다시 얘가 나오는 형태예요. 얘도 마찬가지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1인 경우에는 i고 2인 경우에는 i 빼기 1이고 3인 경우에는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1만 생기고 4인 경우에는 0이다. 자, 여기 반복이고 얘도 뭐 i분의 1 나오고 뭐 i분의 1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3이 되면 또 마이너스 1이고 0이 됩니다. 그럼 요거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고요. 맞나요? 네, 마이너스 1인가요? 1이군요. 네, 1이고요. 요거 곱하면 1이겠죠. 네, 요거는 이제 곱하면은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i가 되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얘는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요건 0이죠. 네. 그래서 뭐 이 문제는 너무 쉬워요. 네. 다 이거를 다 곱했을 때 나오는 걸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fn이 n이 되려면은 4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이거나 3인 거 한번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1 이하의 n의 중에서니까 네, 4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3인 것만 세려주시면 되겠어요. 자, 원래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똑같이 문제를 주어놓고 뭐 fk 더하기 fk 플러스 2가 뭐 정확하게 숫자가 기억이 안 나요. 네, 뭐 112다. 자, 만족해주는 k를 찾아라라고 하는데 k도 똑같이 이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4의 배수인 경우에는 요때는 지금 계산을 해보면 이건 n이고 요건 2n이고 요거는 뭐 얼마죠? 네, n이고 이건 0이고 그러면 이렇게 합 이렇게 합 이렇게 합.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합. 자, 이렇게 해서 1, 2가 되는 걸 갖다 찾아주시면 되는데, 자, 주의할 점은 요렇게 가다가 얘가 K 플러스 1, 뭐 얘가 K 갈 거 아닙니까? 네. 그죠? K로 갈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이거를 투자로 가야 되니까, 뭐 4n 플러스 1, 4n 플러스 2, 4n 플러스 3, 4n 플러스 4 넘어가는 건 4n 플러스 5라고 계산해 주셔야 돼요. 네, 요게 가야 되니까 숫자가 더 커지는 거니까요. 전에 있는 거 갖다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한 게 1이 되는 K의 값만 찾아주시면 되는 게 원래 문제예요. 올림푸드 고난도 4% 오버 4%에 있는 문제가 원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죠? 아까 톡방에서 또 잠깐 보니까 뭐 올림푸드 고난도 문제집에 네, 시험 범위가 좀 이상한 모 학교에 대해서 많이 글 올라오시던데. 네. 네. 자, 올림푸드 고난도도, 네. 계속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네. 처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것 같아요. 자, 1차 함수 fx와 2차 항의 개수가 이제 1인 gx죠. 네. 요것도 뭐 엄청 변형이 많이 되죠. 요 계열이에요. 네. 뭐 2차로 나온 경우도 많이 봤고요. 자, 근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h1x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 한번 적어 볼게요. 네, 문제를 바꿔야 되겠구나. 자, 문제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h1x가 어떻게 되어 있죠? 네, h1x가 fx 더하기 gx 칼텍스 h2x가 fx 빼기 gx예요. 뭐 역시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은데, 네. 풀이도 얼마 길지도 않고요. 네. 자, 어쨌든 h1x하고 h2x는 2차식입니다. h1x는 x축에 접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h1x하고 h2x는 오직 한 점 1,9에서 만난다. 자, 그 조건이 중요하죠. 네.
H1과 H2가 같다라고 하거나, 요 차함수라 그러죠. 네, 두 개를 좀 빼볼게요. 네. 그럼 누가 나오죠? EGX가 나오죠. very easy 하죠. 네. 근데 이제 이 GX가 2차 함수인데, 근데 얘가 지금 이제 1에서 접해야 되는 거니까, 중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되는 건 자명하고요. 참고로 GX는 끝났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9에서 단다고 했으니까, H1X를, fx, gx가 요거니까 gx를 먼저 쓸게요. 네. 그리고 fx를 써야 되는데, 네, 최고차항 계수 a라고 하고, 네. 1,9를 지나가 이렇게 좀 태워버릴게요. gx는 참고로 네,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이렇게 되면 1이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네. H1X 그냥 다 나와버렸어요. 그냥. 네. 얘가 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뭐 전개를 또 하고 있어요. 학생들 시켜보니까. 네. A가 뿔마 6이어야지 완전 제곱수가 되겠습니다. 자, A가 6인지 마이너스 6인지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조건에 의해서 네, 그림이 H1X가 2차 함수인데 접한대요. 근데 이 알파 되는 지점이 저희는 용어 알고 있죠. 극소라고 알고 있는데 네, 2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의 그 꼭지점. 네, 거기에 y좌표가 얘기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베타 같은 경우에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의 네, 꼭지점의 y좌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알파랑 베타랑 누가 더 크대요? 네, 알파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알파가 돼야 되고 1,9가 요렇게 있으면서 요렇게 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가 이제 베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알파가 되겠고요. 네. 자, 그래서 네, 여기가 알파가 되죠. 네. 자, 요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몇 콤마 몇이라고 했죠, 제가? 1,9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이 중근 알파는 여기가 지금 플러스 6일 때와 마이너스 6일 때를 갖다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6이어야지 네. 요쪽 큰 쪽이 나오고 아니면 이제 반대가 뒤바뀌겠죠. 네. 그래서 그림 보시고 바로 제껴 주실 수가 있다 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부터 뭐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되죠? H2X를 갖다가 구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 6배의 x 빼기 1이야 따그닥따그닥에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맞나요? 이게 H2X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죠? 네, 대칭축 찾아달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죠? 네. 대칭축 찾아서 결국은 fx, gx 모두 다 구해버렸잖아요, 제가요. 네, 그래서 뭐 그냥 곱해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별로 어려운 건 없죠? 네. 여기 더하기 9도 넣어야 되나요? 네, 더하기 9도 넣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네. 자, 1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15번 문제. 네. 15번 문제는 또 이게요,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약간 있죠. 원래 문제는요, 20번 이하 문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에서 빈칸 넣기 문제입니다. 그럼 빈칸 넣기 문제라는 게 자만 있으면 따라가서 이제 채우는 거라서 애들이 이제 아무도 안 틀려요. 근데 이제 아닙니다. 우리 애들은 가끔 틀립니다. 네, 근데 양심이 좀 찔려서.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냥 아예 생으로 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빈칸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편하긴 하거든요. 네. 왜 남의 생각을 갖다가 읽고 있어요. 그렇죠? 네. 추론이라고 하는 뭐 수학적 영역이긴 한데, 네. 어쨌든 뭐 빈칸 넣기 문제는 따라가면 되고, 자, 이건 뭐 없습니다. 네. 길이가 8인 3분의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습니다. 네. 반원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이거 또 그림을 또 잘 그려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림만 그리면은 뭐 끝나는 건데, 네. 자신이 없네요. 네. 네, 요렇게. 네. 이게 직각이처럼 보이시나요? 네. 착한 사람 눈에는 직각으로 보입니다. 네. 그 해놓고 여기에 이제 중점을 갖다가 찍는데요. 중점을 찍으면은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중심이고요. 그냥 연결할게요. 왜 이러고 있지? 네. 중심입니다. 여기가. 네. 중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리려고 이제 궁금하시죠? 네. 여기에 이제 접하는 거, 원 하나. 원을 또 잘 그리면 또 변태잖아요. 전 변태가 절대 아닙니다. 네. 튀어나왔죠? 네. 원을 잘 못 그려요. 자, 그리고
내저번이죠. 내저번. 네, 내저번인데, 아, 이것도 어떻게 그리죠? 진짜 대박인데요? 네, 원 3개를 이렇게 낑가서 그려야 되니까. 이 정도면 봐주실 만한가요? 네. 대충만 봐주실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았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원 3개가 이게 미키마우스 모양의 이제 기대기, 짝짝이죠. 네. 대충 뭐 찍어서 풀라고 하면 같을 때, 네, 이렇게 찍어서 풀면은 거의 80% 맞습니다만. 하여튼 뭐 이제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으니, 네. 자, 어쨌든 이제 이거를 갖다가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이 문제들이 많이 보시다 보니까 문제 개발이 많이 돼서, 요거를 XY로 잡아서 풀면은 좀 편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이제 절대로 그런 생각을 잘 못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제 뭘 미지수로 잡을 거냐면 당연히 뭐 반지름을 미지수로 잡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너무 잡아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이게 A고 이게 B고. 요거는 이제 또 C라고 해도 되고 뭐 R이라고 잡아도 될 것 같아요. 뭐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네, 랩하고 싶네요. 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요 R제곱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아시죠? 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요 직관삼각형에서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저번에 반지름 빨리 구하는 팁. 요거 더한 거에서 요거를 빼면 털리니까 네, 요거 반지름이 2개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3, 4, 5 내저번의 반지름은 그런 원리로 반드시 1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네. 6, 8, 10은요? 2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도방에서 좀 나오기도 하고요. 어쨌든 anyway, 그래서 요 반지름은 편의상 이렇게 갈게요. 자, 이게 뭐냐? 바로 갈 건데. 자, 눈치 깠나 모르겠는데. 네. 자, 보세요. 자, 우선은 제가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길이 뭐 8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요 길이하고 요 길인데, 요 길이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요 길이 요것만 구해주시면 2배 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으니까. 네. 근데 여기가 지금 4죠? 그러면 2b를 빼면은 요 길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4 빼기 2b인데, 그거 2배 해야 되니까, 네. 네, 8 빼기. 자, 여기가 지금 요 길이가 4 빼기 2b. 그죠? 네, 그럼 여기가 8 빼기 2b입니다. 그러면 8 빼기 2b. 마찬가지로 8 빼기 2a. 그리고 팔로미. 네, 8을 갖다가 빼주시면, 자, 뭐가 된다는 소리죠? 네, 요 반지름이 나옵니다. 요걸 나누기 2 해주시면 반지름이 나옵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A하고 B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게 A하고 B가 종속 변수 관계가 있다는 거죠. 맞죠? 네. 자, 종속 변수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 관계식을 뽑아야 잘 구했다고 소문이 날 건데, 여기가 지금 뭐 4 빼기 2b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가 4 빼기 2b고요.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4 빼기 2a 스포츠 제네 게임입니다. 여기 4고요. 네, 4 빼기 2a 스포츠 제네 게임입니다. 저는 피파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제곱을 갖다가 풀면 되는데, 4를 갖다가 양변을 4로 나눠서 제곱을 한 가정이니까 안에는 2만 나눠주시면 되죠. 네. 뭐 어떤 식을 뽑아낼 수가 있다. 뭐 느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로 나누면 이렇게 되니까 이런 관계식을 뽑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뭘 갖다가 푸는 거죠? A 더하기 B를 어떤 한 문자로 이제 T로 치환을 해서 네. 요 조건 이용을 하면 여기 이제 뭐 A제곱 B제곱 부분은 전부 다 뭐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요 T에 관한 놈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서 요 놈의 T에 관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푸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그래서 이제 요 범위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당연히 생각은 해야 되는 거죠. 서술형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 범위 생각하는 거는 뭐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면 네. 자,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자면 뭐 원방이죠. 네, 2,2를 지나고 반지름 1이 1이고 A 더하기 B니까 여기서 요 사이 뭐 요런 식으로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계산이 뭐가 이게 뭐가 안 맞네요. 16이라서 네. 4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림이 좀 잘못 그려졌죠. 네. 2, 네. 요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지나갈 때가 a 더하기 b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요 좌표 뭐 금방 찍을 수 있죠. 여기가 2,2니까 요 기울기 가지고 길이 가지고 뜯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네. 요번에 이제 진행되는 도방 스터디 좀 많이 좀 참고 좀 해주세요. 네. 루트 2만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건 까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범위가 얘의 대칭축의 범위 조건이 들어가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아마 a 더하기 b가 아마 요쯤 이렇게 될 거니까요. 네. 네, 뭐 끝까지 계산 안 해드려도 뭐 될 것 같은데, 네, 이렇습니다. 네. 자, 네, 간단하게, 네, 역시 3주차 전문항 피드백을 갖다가 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수상 4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